안녕하십니까. 천신민심의 천남수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SBS가 지난 8월 13일과 14일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여당의 정권 재창출에 동의하는 응답이 38.2%인데 반해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응답은 55.4%로 정권 교체 여론이 17.2%포인트나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조금 다른 결과도 보입니다. 정당 지지도였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23.2, 이낙연 10.6, 추미애 2.7, 정세균 1%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지지도 합계가 38.3%였고요. 야권은 윤석열 21.7, 홍준표 7, 최재형 3.2, 유승민 2.3, 안철수 2.5 등 야권 후보 지지도 합이 38%로 서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영 간 지지자가 확연하게 양분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여권 후보냐 야권 후보냐 하고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나타나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MBC가 지난 8월 16일, 17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인데요.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41.9%,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45.8%로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그럼 정권 교체라는 워딩을 제시했을 때 이에 동조하는 여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만큼 크다는 뜻일 겁니다. 일반적인 정서상 정권 교체는 현 정부와 여당의 전면적 교체라기보다는 현 정부 혹은 여당 내 일부 정치인으로 바뀌는 것도 포함합니다. 정권 교체라는 워딩에는 정치 세력 교체와 현 정부 교체에 대한 의미가 혼재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정당이냐와 관계없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에 따라 정권 교체의 의미를 두는 경향도 일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권 교체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나긴 했는데요. 선거 초반 이를 기반으로 이회창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었지만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결과는 정권 재창출이었던 것이죠. 반면 18대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던 만큼 그 결과도 같았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상황에 따라 정권 교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정권 교체에 담긴 여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서적으로 정권 교체의 열망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를 가리지 않고 현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임기 말의 대통령은 네임덕 현상으로 대부분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직선제 부활 이후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은 쓸쓸하게 임기를 마쳤고요.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말은 IMF 사태와 측근 비리로 지지율이 바닥인 상태에서 퇴임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친인척 비리 등으로 차기 대선 7개월을 앞두고 탈당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10개월 전에 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 하고 다짐했지만 결국 초라한 지지율을 면치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5%의 지지율을 보이다가 탄핵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대선이 6개월 정도 남은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가 40%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와 함께 지난해 총선에서의 압승이 이 같은 지지율을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과 달리 여권 후보들이 섣불리 차별화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으로 나선 후보들이 지금의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다 발전된 정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현 대통령의 차별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여간 예전에는 낮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부담이 됐는데 이번에는 안정적인 대통령 지지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적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다면 현직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현재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당내 경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본선에서는 진영의 결속을 토대로 부동층 공략을 위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당내 경선에서는 지지층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기존 지지층이라고 해도 무조건 차별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른바 집토끼라는 확고한 지지층을 기반해야 차별화 전략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 여권 후보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무턱대고 정권 교체 여론이 많으니 당연히 모든 국민이 그렇게 원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강부회입니다. 반면 정권 교체 여론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여당에게는 독이 될 것입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왜 많은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음 대통령 당선자를 예측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모한 짓입니다. 얼마 전 한 정치평론가의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분정에서 민간인 정부로 바뀐 김영삼 시대와 최초의 여야 간 정권이 교체된 김대중 시대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군부에 맞서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동지라는 점은 있지만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안정적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 주류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정권의 연장이기도 했지만 변화와 역동성을 지닌 스타일의 정치라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변화에 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말로만 실용주의자였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을 기반으로 보수적이며 안정적 이미지가 강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개혁 정책을 추동하고 있지만 스타일 면에서는 안정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한 점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결코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정농단으로 파면된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스타일적인 면을 말씀드린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스타일을 분석한 이유는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 선두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의 스타일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이다 발언으로 대표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추진력을 강점으로 돋보이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맞선 결기와 과감함이 각인됨으로써 야권의 대표 주자로 부상했다는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가장 높다는 것은 이들의 스타일을 참고했을 때 국민은 안정적 리더십보다는 변화와 역동의 리더십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12일이면 민주당은 충청권과 강원도 경선 투표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민주당 대선 경선 판도가 일정한 흐름이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야권의 경선 판세도 구체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 요구가 정권 교체라고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공직을 맡았다가 야당으로 가서 대선에 출마하는 분들도 정권 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라는 워딩을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국민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라는 말에는 시대 교체, 정치 교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선거에서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주구장창 정권 교체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진짜 교체의 대상이 아닌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정권 교체가 너무 오염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천신민심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